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한국 주식. 자, 오늘 파헤쳐볼 기업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종목 코드는 0넷7810. 여러분, 왜 지금 시장의 스마트머니들이 이 기업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아서? 아니죠. 바로 2026년 올해가 이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거대하게 바뀌는 완벽한 전환기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정말 천문학적인 돈과 인력을 쏟아부으면서 전투기를 개발만 하던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완성된 무기를 대량으로 쫙쫙 찍어내서 전 세계에 납품하는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원년이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이유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15.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한국항공우주가 인도했던 완제기 대수입니다. 겨우 15대?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이라는 타이틀치고는 솔직히 너무 적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기엔 좀 뼈아픈 사정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물건을 못 만들거나 주문이 없었던 게 절대 아니고요. 글로벌 공급망이 꼬이면서 엔진 같은 핵심 장비가 늦게 들어오고 또 고객사 인수 절차까지 지연되면서 납품이 꽉 막혀버렸던 겁니다. 그 엄청난 수주 잔고를 쌓아두고도 외부 변수들 때문에 정말 답답하게 발목이 잡혔던 한 해였죠. 자, 그런데 올해 2026년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 납품 예정 대수가 무려 63대로 껑충 뜁니다. 15대에서 63대라니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퀀텀 점프죠. 시장이 지금 한국항공우주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묵혀둬야 했던 물량들이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여기에 새로운 대규모 양산 물량까지 본격적으로 더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실적의 앞자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진정한 양산의 시간으로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시작인 거죠. 여기서 잠깐 한국항공우주가 대체 뭘로 돈을 버는지 핵심 비즈니스 모델 3가지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최첨단 KF-21 전투기와 LAH 소형무장 헬기 같은 국내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자주국방을 책임지는 가장 든든하고 묵직한 캐시카우죠. 두 번째는 마진이 아주 쏠쏠한 FA-50 등의 완제기 수출 부문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영토를 넓혀가면서 회사에 폭발적인 이익을 안겨주는 진짜 효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글로벌 여객기 아시죠? 에어버스나 보잉 같은 민항기에 날개나 꼬리 구조물을 만들어 납품하는 기체 부품 사업이에요. 이렇게 전혀 다른 세 개의 포트폴리오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전사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방산 비즈니스의 진짜 매력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투기 파는 걸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수백억짜리 전투기 한 대를 파는 건 말하자면 스마트폰 기기 하나를 딱 파는 일회성 판매랑 비슷해요. 하지만 진짜 알짜배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그 뒤에 나옵니다. 바로 CLS, 즉 군수지원 및 유지보수 계약이죠. 이건 쉽게 말해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구독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기기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부품 갈아 끼워주고 정비해주면서 고마진의 서비스 요금을 꼬박꼬박 챙기는 구조거든요. 한국항공우주의 장기적인 흑자와 그 매력적인 이익률의 비밀, 바로 이 강력한 CLS 구독 경제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최근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액이 무려 1조 원을 가뿐히 넘긴 1조 9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56.3%나 뛴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죠. 회사의 외형 성장이 얼마나 무섭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지 숫자로 빡 증명해 준 겁니다. 그동안 밭에 씨를 뿌리듯 수주해놨던 국방 사업들이 척척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글로벌로 나가는 고수익 수출 물량들이 드디어 재무제표에 큼지막하게 찍히기 시작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이 성적표에도 살짝 아쉬운 그림자는 있었습니다. 매출은 50% 넘게 폭발했는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6.1%로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뜯어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우선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해오는 부품 단가가 일시적으로 확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앞서 제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 고마진 구독 모델, 그 중에서도 아주 짭짤한 이라크 CLS 사업 매출이 이번 1분기 장부에는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기초 체력이 꺾인 게 절대 아니고요. 돈이 되는 알짜 사업의 회계적 인식 시점만 뒤로 살짝 밀리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회사 내부적으로 앞으로의 운명을 가를 아주 흥미로운 결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가 꽤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이른바 UAGTS 사업 입찰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린 겁니다.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그 화려한 타이틀을 걷어탔다고 하면 겉보기엔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익을 깎아먹을 수 있는 리스크를 아예 짊어지지 않겠다는 아주 영리하고 스마트한 선택이었습니다. 원가 이하로 피 터지게 경쟁하느니 지금 당장 가장 확실하게 돈이 되는 KF-51 전투기랑 FA-50 양산 그리고 수출에 회사의 모든 에너지를 레이저처럼 쏘겠다는 완벽한 전략적 피벗인 거죠. 무리해서 폼잡기보다는 주주가치와 실속을 꽉 챙기겠다는 경영진의 성숙한 결단,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이 결단이 왜 그리 중요하냐고요? 올해 회사가 내놓은 공식 연간 매출 목표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전년 대비 55% 증가한 5조 7천억 원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분기 1조 원 매출은 사실 준비운동, 예열에 불과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매출 숫자가 커졌다가 아닙니다. 과거처럼 비행기 하나 개발하면서 공정률에 따라 돈을 찔끔찔끔 받던 그 지루한 과도기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성된 무기를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쏟아내고 바로 납품해서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는 진정한 대규모 양산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 기업의 돈 버는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레벨업된 겁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두고 두 가지 팽팽한 시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죠.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들은 KBF21의 어마어마한 첫 수출 잠재력, 그리고 뒤로 밀렸던 고마진 매출들이 하반기에 쏟아지면서 이익이 퀀텀 점프할 거라는 점을 꼽습니다.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죠. 반면에 신중하게 보는 약세론자들은 글로벌 방산 경쟁사들 대비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50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다소 부담스럽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올해 63대라는 그 엄청난 물량을 만들어내려면 주요 부품이나 엔진이 제때제때 들어와야 하는데 이 공급망 병목 리스크가 과연 다 해결된 게 맞느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 같은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 두 가지 관점을 아주 균형 있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밸류에이션 부담 논란을 한 방에 날려버릴 치트키는 딱 하나, 바로 추가적인 수출 잭팟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빵빵한 글로벌 수출 파이프라인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방산의 자존심, KF-21 전투기의 역사적인 첫 해외 수출 성사가 강력하게 기대되는 타이밍입니다. 기존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는 차치하고라도 미국의 깐깐한 수출 통제를 안 받으면서도 성능은 끝내주는 전투기를 찾는 중동 부국들이나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지금 KF-21에 아주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만약 이 거대한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이 현실로 딱 터져준다면 한국항공우주의 실적과 주가 천장은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뚫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 투자 관점에서 당장 2026년 5월 이후 우리 투자자들은 달력에 어떤 일정들을 동그라미 쳐놓고 챙겨봐야 할까요? 핵심 타임라인만 딱 짚어드릴게요. 먼저 다가오는 6월과 7월, 가장 중요한 KF-21의 본격적인 국내 양산 납품 계약 공시가 뜨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8월이 되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이때 1분기에 좀 아쉬웠던 마진율이 정상 궤도로 쫙 올라오는지, 특히 밀렸던 그 알짜배기 이라크 군수지원 매출이 드디어 찍히는지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쭉 넘어가면 단순 방산 기업을 넘어서 현대차와 함께 개발 중인 미래 항공 모빌리티, 즉 한국형 에어택시 관련해서도 꽤 유의미한 진척 상황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이벤트들이 아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죠. 오늘 한국항공우주의 뼈대부터 미래까지 아주 심층적으로 해부해 봤는데요.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 앞에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과연 한국항공우주는 쏟아지는 엄청난 수주 물량 속에서 서플라이 체인의 병목 현상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허들을 무사히 뛰어넘고 완제기 비중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익이 극대화될 2028년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고도비행을 해낼 수 있을까요? 구조적 성장의 거대한 모멘텀과 현장의 치열한 실행 디스크가 팽팽하게 맞붙는 이 다이내믹한 비행 궤적, 앞으로 저 틈틈이와 함께 계속해서 매섭게 추적해보시죠.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